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로 돌아볼 때만 이해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만 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지만 정작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는 뒤돌아볼 때만 선명해집니다. 마치 미로를 걷는 사람이 출구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지나온 복잡한 길들이 하나의 필연적 경로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삶은 맹목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에 이끌려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지만 그 욕망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왜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쫓았던 꿈,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포기했던 기회, 붙잡았던 인연들.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감정, 그리고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성격과 외부의 상황이라는 두 요소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가진 통찰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개 속을 걷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 모든 걸음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리를 두고 과거를 바라보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결고리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고통스러웠던 이별이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였으며 좌절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움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배움을 주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시련들이 지금의 우리를 형성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친 기회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시에는 후회스러웠던 선택이 실은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대신 우리가 실제로 얻은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에 비유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한 붓 한 붓을 그어가지만 작품의 전체 의미는 완성된 후에야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 인생의 서사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은 뒤돌아봐야 이해되고 살아갈 때는 견뎌야 한다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서 불확실성과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옳은지, 이 고통이 의미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현재의 고통에 압도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혼란과 방황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확신 없이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충분히 멀리 왔을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의 아름다운 궤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이별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는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맹목적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며 앞으로 내몰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하고 성취하려 하고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정작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어떤 의미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강물에 휩쓸려가는 나뭇잎처럼 우리는 삶의 흐름 속에서 떠밀리며 그 순간순간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성격과 외부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삶에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두 고통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갑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그 순간에는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하는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인지, 지금 느끼는 고통이 나를 성숙시킬 자양분인지, 지금 놓치는 기회가 실은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갈 때는 견뎌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견딤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능동적 용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충분히 걸어왔을 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과거의 사건들이 갑자기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별자리가 나타나듯 우리 삶의 무수한 순간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한 붓 한 붓을 그어갈 때 각각의 붓질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붓질은 실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붓질은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붓질이 전체 작품을 위해 꼭 필요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최악의 실패로 여겨졌던 사건이 실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었음을,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포기했다고 후회했던 선택이 실은 우리를 지켜준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추구했으나 얻지 못한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고, 우연히 마주친 기회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어졌고, 좌절의 순간들이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 주었으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내면의 힘을 키워주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이 달리 일어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은 그 당시 우리의 성격과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느끼지만 실제로는 우리 본성이 우리를 통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안겨줍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삶 전체에 대한 경외감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필연적이고 완결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가십시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확신 없이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멀리 왔을 때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말입니다. 인생은 뒤돌아봐야 이해되고 살아갈 때는 견뎌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말라고, 고통을 견디되 의미를 잃지 말라고,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혹한 현실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언젠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비록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산다는 것의 본질이며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함께할지, 어디에 살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삶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여정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며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무엇을 원할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성격과 외부의 상황이 이미 우리의 욕망과 행동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맹목적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이성도 목적도 없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인간은 이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가 느끼는 욕망과 충동은 모두 이 의지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왜 그것을 원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사랑받고 싶고, 불안하면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에 내재된 강제입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봅니다. 욕망은 결핍을 전제하고 결핍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 부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목이 마르면 고통스럽고, 사랑을 원하면 외로움이 아프고, 인정받고 싶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고통, 즉 권태를 마주합니다. 갈증이 해소되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사랑을 얻으면 새로운 불안이 생기고, 목표를 달성하면 공허함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진정한 만족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버팀의 연속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배고픔을 견뎌야 하고, 선택하지 않았어도 외로움을 버텨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실패를 통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로 봅니다. 우리가 낙관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품는 것은 의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욕망하고 번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그 환상 뒤에 있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삶이 선택의 향연이 아니라 버팀의 과정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견딤을 위한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조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볼 때, 아름다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경험합니다. 둘째는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존재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직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민은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가 견디는 것처럼 타인도 견디고 있으며 우리는 이 견딤을 함께 나누는 동료입니다. 셋째는 금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결핍을 느끼고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욕망을 절제하고 단순하게 살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견딤 그 자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견디는 것을 수동적 체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동적 용기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고통이 불가피함을 압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견딤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 조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완벽한 행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버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은 많은 것들과 마주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견딤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견디는 것은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품위 있게 견디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세상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판단력이 예리하며 미래가 선명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보지 못한다고, 가장 깊은 맹목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젊음의 결함이 아니라 삶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필연입니다. 젊음은 의지가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시기이고, 바로 그 강렬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불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의지는 맹목적이고 무목적적인 힘입니다. 이 의지는 생존하고 번식하고 확장하려는 근원적인 충동으로 젊은 시절에 가장 격렬하게 작용합니다. 청춘의 몸과 마음은 이 의지의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추구하도록,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은 특히 강렬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꿈을 품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속임수라고 봅니다. 의지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투쟁하도록 만들기 위해 목표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곧 새로운 욕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추구 그 자체입니다. 의지는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미끼를 던집니다. 이러한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인식은 오직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나 철학적 사색에 잠길 때처럼 우리가 욕망을 멈추고 순수하게 관조할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우리는 관조할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욕망의 렌즈를 통해 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하고, 기회를 마주하면 그것이 내 목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따지고, 경험을 하면 그것이 내 이력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욕망과 관련해서만 세상을 봅니다. 욕망과 함께 젊은 시절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은 경쟁입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경쟁을 강조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성취.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쟁심이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타인의 의지를 경쟁 상대나 장애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가 경쟁하는 타인도 결국 우리와 같은 근원을 공유합니다. 경쟁에 사로잡힌 젊은이는 더욱 좁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라는 이분법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고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의미 없는 구분이며 승자와 패자 모두 결국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그 여정 자체가 가진 의미를 놓칩니다. 경쟁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감정은 불안입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선택이 맞는 건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가?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불안이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가 아닌 미래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대신 이 순간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결코 도착하지 않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더욱 좁힙니다. 불안한 사람은 위험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잃을까 봐 두려워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걱정하느라 지금 가진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뒤처질까 봐 조급해하느라 자신만의 속도를 찾지 못합니다. 불안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상의 미래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준비만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욕망과 경쟁과 불안 속에서 시간은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젊을 때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흘러가고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우리가 의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지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목표를 이루면 곧바로 다음 목표로 넘어가고 한 경험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경험을 찾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오직 고요한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우리는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반응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원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놓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젊은 시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 채 그것을 수단으로만 봅니다. 우리는 경험의 깊이를 느끼지 못한 채 그것을 이력서의 한 줄로만 취급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살지 못한 채 항상 다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남들이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비극이지만 동시에 필연입니다. 젊음은 의지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고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절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면 그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젊었을 때의 맹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의지의 불꽃이 약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음의 욕망이 사그라들고 경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불안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처음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젊었을 때 놓쳤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단순한 것들의 아름다움, 관계의 진정한 의미, 고요함의 가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의 평화. 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단지 이제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을 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망과 경쟁과 불안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표면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히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인식하고 때때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던져지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삶에 내던져지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실수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삶에는 예습이 없고 오직 복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뒤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지만 정작 우리가 걸어온 길의 의미는 뒤돌아볼 때만 이해됩니다. 마치 미로를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출구에 도착한 후에야 우리가 지나온 복잡한 길들이 사실은 하나의 필연적인 경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의지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의지는 맹목적입니다. 그것은 목적도 이유도 없이 작용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에 이끌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왜 그것을 추구하는지,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욕망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꿈을 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하며 이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의지가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예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겪어보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맞는지는 함께 살아봐야 알고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해봐야 알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쯤이면 이미 인생의 대부분이 지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필요한 지혜를 우리는 늙어서야 갖게 됩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방향을 모르고 방향을 알게 될 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경험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나중에야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의 진정한 의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수히 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선택의 결과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결정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운명이라는 개념과 연결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성격과 상황이라는 두 요소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은 지금의 우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듯
우리의 과거는 현재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씨앗일 때는 어떤 나무가 될지 알 수 없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나중에 후회로 남지는 않을까? 설명서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걸까?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설명서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의미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을 믿고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지만 때때로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패턴을 발견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의 선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비록 완벽한 예습은 할 수 없지만 과거의 복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설명서 없이 시작되고 그 설명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써나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이 각자의 지혜를 만들고 각자의 실수가 각자의 배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서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것이 설명서대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습이 가능하다면 삶은 지루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과 미지의 것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탐험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성찰하고 확신할 수 없기에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우리는 발견합니다. 설명서 없이 살아온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급하게 결정하고 서둘러 행동하고 끊임없이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기회로 가득 차 있고 시간은 무한해 보이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길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속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야 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과정이며 그 느려짐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의지는 젊은 시절 가장 강렬하게 타오릅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욕망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한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러한 욕망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추구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지의 불꽃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로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지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 의지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과 하나였다면 이제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 욕망이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능력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인식은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욕망과 관련해서만 봅니다. 하지만 욕망이 약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을 감상하듯 관조하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가 느려지며 생기는 깊이입니다. 관계를 보는 시선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를 도구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나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만남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깊이 듣지 못하고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다음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봅니다. 연민은 우리 모두가 같은 의지의 표현이며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을 경쟁자나 수단으로 봤다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도 나처럼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것에 가치를 느낍니다.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말없는 이해,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 낯선 사람과 주고받는 작은 친절, 이러한 것들이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택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전략으로 봅니다. 어떤 선택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까? 어떤 길이 더 성공으로 이어질까? 우리는 모든 선택을 투자처럼 계산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실제로는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상황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옳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내렸던 모든 선택은 그 당시의 우리로서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르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선택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택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나중에 돌아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은 지금의 우리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서 우리는 또한 현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단지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이고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과거의 회상이나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욕망과 불안에서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나이가 들며 바뀌는 시선은 결국 삶 전체에 대한 이해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삶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삶을 경험해야 할 과정으로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느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가지 않고 때때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면만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깊이 들어가 본질을 탐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가 드는 것을 상실이 아니라 획득으로 봅니다. 우리는 젊음의 에너지를 잃지만 그 대신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강렬함을 잃지만 그 대신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잃지만 그 대신 깊이를 얻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며 생기는 이 깊이 속에서 우리는 젊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관계의 진정한 의미, 선택의 상대성, 현재의 소중함, 그리고 삶 그 자체의 신비로움을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깁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한탄하며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후회 없이 살라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후회를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로 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단순히 지나쳐 버리지 않고 다시 읽고 있다는 뜻이며,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후회는 우리가 어리석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뒤돌아봐야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후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선택의 진정한 의미와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이해로 최선을 다해 결정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결과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그 선택이 가져온 파장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예상치 못한 고통을 낳았고, 어떤 선택은 소중한 기회를 앗아갔으며, 어떤 선택은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보면 우리는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이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지 않고, 야망에 불타면 대가가 보이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된 시야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지의 불꽃이 약해지면 우리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는 그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야망이 충족되면 우리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깨닫게 되고, 두려움이 지나가면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다시 읽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이제는 잘못되어 보이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소해 보이며 무시했던 것들이 소중했음을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정을 후회가 아니라 이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한 선택은 우리의 성격과 당시의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다시 읽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복선들이 이제 보입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들이 사실은 필연적이었고 사소해 보였던 순간들이 전환점이었으며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킨 선물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었는지,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를 통한 제독회입니다. 이러한 제독회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신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맹목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후회는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은 보이고,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이해되며,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지금은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회를 통해 우리가 연민을 배운다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얼마나 제한된 이해 속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게도 같은 이해와 연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듯이 타인도 실수하고, 우리가 맹목적이었듯이 타인도 맹목적이며, 우리가 최선을 다했듯이 타인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후회는 또한 우리에게 현재를 다르게 살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통해 배운 교훈을 지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시했던 것들을 지금은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을 지금은 내려놓을 수 있으며,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지금은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지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보다 후회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후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다시 읽는 과정이며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 후회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선택하고 관계를 맺고 기반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내린 결정들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부라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전반부는 살아가는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전반부는 경험을 쌓는 시간이라면 후반부는 그 경험을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한 편의 책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따라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만
진정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책을 다시 읽을 때 우리는 처음에 놓쳤던 폭선들을 발견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왜 필연적이었는지 이해하며 전체 서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 우리는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후반부에 우리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필연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 후반은 성공보다 해석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에 집착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얻고 더 크게 성취하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쟁으로 보고 승자가 되기 위해 투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성공이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의지의 속임수이며 그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한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를 돌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이러한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지의 불꽃이 약해지고 욕망이 잠잠해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고 소유가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으며 인정이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해석의 시작입니다. 해석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조의 능력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욕망의 렌즈로 봤다면 이제는 욕망 없이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며 잃었다고 여긴 것들이 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음을 이해합니다. 인생 후반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평화는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희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고요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며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은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고 이해한 것들을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말해줘도 그들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수를 나누고 우리의 통찰을 전할 때 그들은 적어도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삶의 후반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잃지만 통찰을 얻고 속도를 잃지만 깊이를 얻으며 욕망을 잃지만 평화를 얻습니다. 인생 후반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전반부가 질문의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후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선택을 후회할 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주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완벽한 삶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냉혹하게 들리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성공, 완벽한 행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의지의 속임수이며 그것을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곧바로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라고,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완벽한 삶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고 그들도 고통받으며 그들도 우리처럼 삶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어도 우리는 다른 형태의 고통과 마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건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단순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입히고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실수를 피할 수 없으며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가르침이 되려면 우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봅니다. 우리가 타인을 연민하듯 우리 자신도 연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많은 것을 몰랐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진실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고 대신 삶의 본질을 직시하는 용기를 줍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무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주는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이미 걷고 있는 어려운 길이 유일한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는 태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늦었다고 느낍니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야 이해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쌓여 있으며,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지만 인생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한탄합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만약 10년 전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정확히 제때에 도착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오직 그것이 가능한 순간에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뒤돌아봐야 이해됩니다. 우리는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맹목적이고 오직 그 의지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강렬하게 욕망하고 치열하게 추구하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열기가 식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늦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깨달음은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해한 것은 내일부터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은 맹목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집착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짐, 성공해야 한다는 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짐, 과거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짐을 말입니다. 이러한 짐들이 우리를 짓눌렀고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 짐들이 사실은 환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완벽한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성공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타인의 기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과거는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며 의지의 불꽃이 약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여전히 의미를 찾지만 이제는 집착 없이 그것을 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벼움을 경험합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우리는 흘러갑니다. 인생은 늦게 이해되지만 그 이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입니다. 당신이 지금 깨달은 것은 비록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이해한 것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지만 남은 시간에 의미를 줍니다. 당신이 이 순간 느끼는 통찰은 비록 늦었다고 느껴지지만 정확히 제때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강요할 수 없고 서두를 수 없으며 오직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망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을 희생하지 않으며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불완전한 자신을 용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고 경험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으며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이해는 남은 여정을 비출 것이며, 당신의 지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해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남은 장들은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해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